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키 스케줄 구현 방법에 대해서 좀 녹음할 때 약간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약간 설명을 드리면, 일단 두 가지 키 스케줄 구현 방법에는 미리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미리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어, 예를 들면 128비트짜리 키를 사용하는 경우에 초기 키 화이트닝에 필요한 라운드 키를 포함해서 총 11개 이제 어, 라운드 키가 필요하고, 각각의 키 길이는 16바이트, 128비트인 경우죠. 그래서 이거 보면 약 176바이트 메모리가 이제 요구되는 거죠. 키 길이가 물론 이제 196부터 256까지 좀 더 길이가 커지면 라운드 수도 늘어나고, 따라서 요구되는 전체 미리 계산에 필요한 메모리가 훨씬 이제 커지죠. 이런 경우는 이제 스마트 카드처럼 아주 스몰 디바이스, 작은 디바이스에는 사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 메모리 공간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이제 언더플라이라서, 여러분들 아까 그 키 스케줄 할 때 AES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128비트의 경우 워드들을 계산하고 라운드 키 계산, 그 다음 라운드 계산을 할 때 자기 앞에 있었던 라운드 키하고 뭐 바로 자기 앞에 있는 라운드 키만 있으면 바로 이제 라운드 키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할 때만 필요하고, 실질적 공간에서는 여기에서 또 다음 걸 구할 때는 이게 이제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평균적으로 봐서 이렇게 두세 번 정도의 메모리만 있으면 굳이 모든 서브키를 다 구해낼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서브 라운드 키를 생성해서 사용하면 되니까 메모리 수를 훨씬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메모리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복호할 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바로 이 다음 슬라이드부터 복호를 다룰 텐데, 복호는 가장 먼저 이제 가장 마지막 라운드의 라운드 키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언더플라이인 경우는 어차피 이게 재기적으로 구해지기 때문에 앞에 모든 라운드 키들이 구해져야 마지막 라운드 키가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복호할 때는 이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가장 먼저야. 그러니까 앞에 걸 다 해가지고 이걸 구하고, 다 이제 언더플라이인 경우는 다 이걸 저장해서 껐으니까,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이제 하려고 하면 제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그 라운드 키를 구하려 또 위에서 다 여기까지 연산해 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요거 앞에 바로 앞에까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암호할 때는 앞에서 차례로 그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구해가면 되니까, 요거부터 그 다음 거 구하고, 그 다음 또 이걸 구하고, 뭐 앞에 거는 지워버리고, 또 그 다음 걸 구하고 또 지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니까 암호할 때는 뭐 순서가 미리 계산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는데, 복구할 때는 가장 마지막 라운드 걸 구하고, 그러면 전체를 다 이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미리 계산해 놓지 못했기 때문에 메모리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 다음 걸 구해야 되고, 그 다음 걸 구해야 되고, 그 다음 걸 하니까 아무래도 복구할 때는 시간이 더 걸린다, 이런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더플라이인 경우는. 오늘은 이제 복구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죠. AS는 데스하고 달리 파이스타 네트워크 구조가 아니에요. 데스는 파이스타 네트워크 구조이기 때문에 항상 암호화가 이제 반틈씩 됐었는데, 여기서 이제 전체 128비트가 이게 이제 암호화할 때 플로우 차트잖아요. 보면 전체가 128비트가 그대로 매 계층마다 라운드를 할 때마다 라운드 내에 또 서브 레이어들을 거칠 때마다 128비트가 통째로 이제, 물론 바이트 단위로 계산은 되지만
다 이제 암호화가 합산과 혼동이 이제 다 연산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데스에서는 동일하게 놓고 키만 뒤집어서 이제 집어넣는 형태로 복구가 됐었는데 알고리즘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AES에서는 보면은 이 정반대로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암호화였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뒤집어서 거꾸로 키만 거꾸로 쓰는 게 아니라 요거 암호화할 때 흐름을 뒤집어서 해야 되고, 또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사이퍼 텍스트는 암호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라운드에 있었던 3개의 계층이 있었잖아요. 한 라운드 안에 있는 키 어디션, 그 다음에 shift row 레이어, 그 다음에 바이트 서브스티튜션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사용되죠. 이렇게 그대로 거꾸로 이제 하면 되는데, 그럼 무조건 거꾸로만 하면 되냐면 그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각 레이어가 다 역으로 세웠네요. 앞에 IM과 인버스가 붙어있죠. 인버스. 그래서 다 그러면 키 덧셈 층은 키 덧셈 자체가 이제 익스클루시브 자체가 역원이기 때문에 역계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면 키 덧셈 계층은 자신이 역변환이에요. 역변환. 무슨 말이냐 그러면 1에 대해서 우리가 0을 가지고 익스클루시브에다 더했다. 모듈 위에서 덧셈이라고 하는 것은 익스클루시브가 똑같다 했잖아요. 1,0이면 1이 되죠. 요게 형문이었고, 요게 이제 키였다. 키, 평문이었다 그러면, 익스클루시브 5 하면은 1이 되죠. 근데 여기다가 키를 그대로 또 한번 해보세요. 키를 한번 똑같이, 요거 똑같은 거죠. 네. 그럼 어때요? 결과가 익스클루시브 하면은 1이 나오죠? 원래대로, 원래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익스클루시브 1은 우리가 앞에 스트림 암호에서도 아마 배웠으니까 알 것 같은데, 이 평문에다가 키를 익스클루시브화 하면 암호문이 만들어지는데, 그 암호문에다가 다시 똑같은 키를 익스클루시브화가 되면 원래 게 나온다. 그렇게. 그래서 그 자체 익스클루시브화가 이제 여건이기 때문에 키 에디션 레이어는 그대로 이제 쓰면은 역연산이 되는 거죠. 역변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shift row 레이어나 바이트 서브스티튜션 같은 경우는 역 shift row나 역 바이트 서브스티튜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라운드는 여기 끝에가 3개만 있었으니까 3개지만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요 안에 있는 맥스 컬럼 레이어도 인버스 맥스 컬럼 레이어가 역 믹스 컬럼 레이어다. 그래서 아무튼 요 연산 순서만 뒤집은 게 아니라 거꾸로 여기에 들어가는 각 라운드의 레이어들이 다 리버스 역연산이다 라고 하는 역연산.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대로 똑같이 올리면 되는데, 그 연산이 이제 다르다는 거죠. 보시죠. 하나씩 이제. 먼저, 라운드, 복화의 시대 라운드를 보시죠. 이게 이제 원래 암호화할 때 라운드였잖아요. 각 바이트로 나눈 다음에 S박스를 통해서 S박스 대치를 하죠. 이렇게 나온 거에다가 Shift Row를 하고 믹스 컬럼을 해서 이렇게 구한 다음에 키를 이제 더해줬었는데, 이거는 반대로 키를 먼저 더하고 익스클루시브화 하고 그게 역변환이라 했죠. 그렇게 한 것을 바이트 단위로 나눠서 이놈에다가 인버스 믹스 컬럼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인버스 시프트 로우스 하고 S박스도 이제 역 S박스를 적용하는 겁니다. S박스 역 S박스 대치를 하게 되면 한 라운드가 이제 복구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키 크기에 따라서 10번, 12번, 14번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먼저 인버스 믹스 컬럼 계층입니다. 믹스 컬럼에서는 앞에 이제 여러분 봤지만 0, 1, 02, 03, 01을 2번 쓰죠. 아무튼 이런 행렬이 있었어요. 생각이 나시는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걸 가지고 이제 연산해 준 거 있잖아요. 물론 이것도 갈로아체 확장치에서 연산이 아니라 다항식으로 보고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인버스니까 역 믹스 컬럼이니까 요게 이제 역행렬인 거예요. 역행렬. 앞에서 믹스 컬럼에 사용했던 행렬 있잖아요. 그놈의 역행렬이다. 그래서 역행렬을 이제 곱해주면 원래 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갈로아체에서 다항식으로 놓고 16순서로 되어 있지만 연산을 하고 축소되지 않는 다항식 있잖아요. x8승 뭐 이렇게 되어 있던 거 4S죠. 그놈으로 모듈 연산해주는, 만약에 8승이 넘어가면 그 방식으로 연산을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프트로 계층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복구할 때는 인버스 시프트로 계층, 우리가 앞에서 시프트로 계층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바이트를 컬럼 우선으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열 우선으로 이런 식으로 0, 1, 2, 3 이렇게 4, 5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놓고, 첫 번째 행은 그대로 두고 두 번째 행은 왼쪽으로 한 번 시프트, 요놈은 두 번 시프트, 요놈은 세 번 시프트 한다 그랬잖아요. 왼쪽으로. 어떻게 써요? 그러면 역은 반대로 한다는 거. 그렇지. 요놈 오른쪽으로 한 번 시프트,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두 번 시프트, 한 번, 두 번, 요놈은 오른쪽으로 세 번 시프트 이렇게 하면 된다. 별게 없죠. 시프트 로우의 계층에서는 인버스 시프트 로우라고 하는 게 이렇게 놓고 왼쪽으로 이제 시프트 했던 것을 반대로 오른쪽으로 시프트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13이 제일 앞으로 가고, 요 세 개가 한 칸씩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이제 두 칸이 뒤로 가고 채워지고, 뒤에 있는 두 칸이 앞으로 당겨지면, 오른쪽으로 당겨지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 겁니다. 그 다음에 바이트 서브스티션에서 S박스를 이용해 가지고 S박스 제치를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역 S박스, 역 바이트 서브스티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S박스 이용했을 때 모든 S박스가 AES는 같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역 AES S박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똑같이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똑같아. 미리 계산해 놓은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C2라고 하는 C2를 S박스에 넣으면은 뭐였죠? 2호였나? 볼까요? C2를 S박스에 넣으면 C2를 넣으면 2호였잖아요. 2호. 이게 이제 S박스에 넣는 건데, 이번에는 2호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C2가 나오도록 하면 그게 이제 역 X박스인 거죠. 근데 봅시다. 2호를 넣으면 C2가 나오는데, 여기서 2호죠. C2가 되죠. 2호를 넣으면 다시 2호를 넣으면 요건으로 C2가 나온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인버스 ASS 박스가 되는 겁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각 바이트별로 16진수로 이렇게 표현된 거. 그래서 앞뒤로 4비트씩을 쪼개가지고 앞에 4비트, 뒤에 4비트를 X, Y로 놓고, 그게 이제 위치한 게 이제, 그, 바이트에, 변한 S박스 값이, 결과값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앞핀 변환이니, 그 뭐, 곱셈의 여원 해가지고, S박스 구할 때,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이제, 역으로 이제 해가지고 수학적으로 해놓은 건데, 실용적으로 그걸 테이블로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니까 우리는 뭐 계산할 필요 없고, 이
역 S박스를 사용할 줄만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도커와 키 스케줄은 이야기했듯이 결국은 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미리 계산하거나 전체를 미리 계산. 키는 당연히 가장 마지막에 들어갔던 11라운드 키가 첫 번째 키 에디션에 들어가고 10라운드 키가 첫 번째 라운드의 키로 들어가죠. 그런 식으로 쭉 1라운드가 마지막에 이제 도커에 사용되는 거니까 요것을 미리 이제 전체를 근데 키는 키 스케줄은 어쩔 수 없, 방법이, 가장 앞에, 원래 128비트 초기 키로부터 이제 생성이 되잖아요. 물론, 초기 키 화이트닝이 사용되는 것은 128비트를 그대로 사용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위에 걸로부터, 뭐, 있었잖아요. 좀 약간 복잡하게 보이는, 워드 단위로 쪼개가지고 이것을, 그 다음 거 구해놨는, 항상 앞에 게 먼저 계산돼야 그 다음 게 계산될 수 있으니까 마지막을 구하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쭉 이렇게 계산해가 돼야 돼. 데스는 그렇지 않았는데 데스는 이제 반으로 쪼개가지고 왼쪽 오른쪽으로 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훨씬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AES에서는 키 스케줄링이 반드시 지역적으로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만 이렇게 계산될 수 있다. 그러니까 on the fly든 아니면 미리 계산이든 그렇게 하면 돼. 복과 키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뭐 실용적 이슈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 그러면 AES 소프트웨어 구분과 관련해 가지고 사전에 AES를 리스트에서 표준화 연구소인가? 그쪽에서 이제 리스트, 우리나라 말로 지금 항상 잘 안 해오시는데, 리스트에서 요구했던 게 이제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구현을 요구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8비트 프로세서에 바이트 단위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 카드 같은 데서는 적합한데, 다만 36비트에서는 비효율적, 이게 좀 약간 비효율적 게 있나 하긴 하는데, 물론 키 스케줄 같은 거 보면 앞에 워드들이 계산돼야 다음에 계산되고 하니까 어떤 이렇게 프로세스가 훨씬 큰 비트 프로세서를 사용하는데 약간 한계가 있을 수는 있지만 꼭 비효율적이라고 책에 써져 있긴 한데 그런 건 약간 그러니까 효율성까지 생각할 건 아닌데 일단 어쨌든 중요한 건 AES는 바이트 단위로 연산이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계산을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표로 미리 만들어 놓고 하는 게 훨씬 계산이 빠르다. 당연히 그렇겠죠. 미리 계산해놓은 표로 원래 바이트 단위로 되기 때문에 연산이 8비트 256가지 경우잖아요. 그 경우에 대해서 하게 되는 거니까 어쨌든 해보면은 한 라운드가 총 16번 표 탐색으로 계산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굳이 연산을 막 할 필요가 없이 표를 사전에 저장해 놓고 거기에 표를 찾아서 하는 방법을 하게 되면 훨씬 속도가 빨라진다 생각이 듭니다. 안전성에서 보면은 키 길이에 따라서 128, 192, 255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현재는 무작위 공격을 해야 되는데 키 길이가 길어서 공격이 실력으로 좀 어렵다 듯한 이야기죠. 잘 알려진 분석적 공격 방법은 없다. 현재까지. 사이드 채널 공격은 실제로 이렇게 암호화 알고리즘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대해서 어떤 신호랄지, 그걸 CPU에서 계산할 때, 특정 부위에 뭐 계산할 때, 키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신호가 어떻게 다르게 나온다. 이런 이상한, 좀 이상하기보다는, 원래 알고리즘은 아니지만, 그걸 운용하는 데 있어서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사이드에서 공격하는 건데, 이 자체도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알고리즘 자체를 가지고, 그게 이 사이드 채널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별도의 이제, 방어책이 있어야 되겠죠. 사이드 채널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AS는 세 가지 키 길이를 지원한다. 키 길이가 길수록 라운드 수도 커지면서 훨씬 이제 보안의 강도가 높아지는 거죠. 다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게 이제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무작위 공격 이외에는 별다른 효율적인 공격 방법은 아직 알려진 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이스트 네트워크에 기반하지 않고, 이렇게 갈로아체 연산에 의해서 상당히 수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AS는 알고리즘이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그 라운드에서 S박스를 이용하거나 시프트로 또는 익스컬럼이라는 레이어를 통해서 확산과 혼동 두 가지 연산을 제공하는, 그걸 여러 라운드로 사용하는 샤논이 이야기했던 프로듀트 사이퍼의 암호화이죠. 그래서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고, 현재 미국에서 이게 이제 표준화하는데, 미국에서 표준이 사실상 전 세계에 사실상 표준이죠. IPsek이라든지 TS 네트워크 계층, 전송 계층에서 암호화할 때 안전한 데이터 통일을 위해서 현재 AES가 사용되고 있다, 표준화되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고,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적으로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AES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